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딜리버 페이지의 어드밴스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옵션으로 오면요. 가장 먼저 프리셋이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특정한 프리셋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DPX 시퀀스를 많이 사용을 해요. DPX 시퀀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인디비주얼 소스 클립을 사용을 하고요. DPX는 일반적으로 10비트, RGB 10비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RGB 10비트로 놓고요. 해상도는 자, 2K DCI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해서요. 2K DCI라고 놓고요.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는 데이터 번위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디오 당연히 넣지 않고, 자, 파일 네임은 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커스텀 파일 네임을 가지고 프리픽스하고 서브픽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프리픽스는 앞에 이름이 붙고요. 서브픽스는 뒤에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AA라고 적고요. 여기에 BBB라고 적으면 두 개가 정리되어 보이고, 자, 여기 보면은 use file name digit라는 게 있는데, 그, 시퀀스 같은 경우는요, 00000000부터 뭐 시작을 하는 그런 파일 넘버링이 붙어서 8개의 디지트 파일 넘버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ach clip start at frame은, 자, 이걸 꺼주시면요, 해당, 자, 타임 코드에 숫자가 이렇게 붙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타임라인 프레임이 108091죠. 그래서 108091가 시작 프레임을 붙게 되는데, each clip start at frame 하면요. 각 클립마다 8자리 숫자니까요. 00000000001 01부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저게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서브 폴더. 제가 그래서 서브 폴더는 dpx라는 서브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어주고요. 자, 렌더링은 리프레시, 뉴 폴더 한 다음에 렌더 라는 폴더에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프리셋이에요. 요렇게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제가, 자, DAV102 DPX 라고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으면요. 여기에 프리셋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갔다가 이 프리셋을 누르면은 해당 프리셋으로 바로 이렇게 설정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렌더 앳 맥시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맥시멈 같은 경우는 CPU 자원을 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간간히 이렇게 네트워크 렌더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50%만 쓰고 다른 작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50% 누르면 CPU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50%의 자원을 사용합니다. 자, 맥시멈 놓고요. 자, 프레임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 자, 렌더링을 걸었어요. 근데 핸들을 제가 만약에 자, 29.97 프레임 기준에서 15라고 하면요. 0.5초씩 편집이 된 구간에서 0.5초씩 앞으로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핸들 영역을 남겨놓는 겁니다. 트림 영역을. 그래서 나중에 1초 가량의 뭐 트랜지션 같은 걸 넣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인 편집이 이렇게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인 편집을 해야 된다면요. 그런 편집을 가지고 약간 0.5초씩 구간이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편집하더라도 다시 색 보정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게 바로 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라고 하시면요. 앞뒤로 15프레임 핸들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지금은 핸들을 넣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에디트 인풋 사이징 디세이블은요. 인풋 사이징이 틀려진 거를 얘가 받아오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디세이블, 이네이블, 디세이블 할 때 디세이블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포스 사이징 투 하이거스트 퀄리티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요. 옵션에 보시면요. 이미지 스케일에서 샤퍼가 가장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대신에 느린 퀄리티에 그래서 바이리니어 같이 이렇게 퀄리티가 나쁜 걸로 설정을 하더라도 얘를 선택해주면요 가장 높은 사이징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옵티컬 퀄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샤퍼로 되는 거고요. 포스트 디베이어 레졸루션 투 하이거스트 퀄리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레드 같은 경우를 여기 로우 어디 있죠? 자 로우 했을 때 만약 R이나 레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하프 레졸루션 9수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풀 레졸루션 프리미엄으로 얘를 디베이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 퀄리티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거 두 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유즈 렌더 캐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렌더 캐시 설명할 때 설명했으니까 그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때 설명을. 자, 그런 다음에 유즈 커머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폴더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퀀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클립 인 세퍼레이트 폴더라 그래서 각 클립을 다른 폴더에 넣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때 쓰는 게 바로 플레이스 클립 인 세퍼레이트 폴더인데요. 여기는 유즈 커머셜 워크플로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 클립 인 세퍼레이트 폴더도 있고요. 플레이스 릴 인 세퍼레이트 폴더도 있어요. 그리고 유즈 버전 네임포 폴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처음엔 릴대로 들어가고요. 그 뒤에 클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립 뒤에 버전이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으로 이렇게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다 체크가 된다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얼터네이티브 패스 옵셋 같은 경우는요. 버전이 만약에 있으면은 각 버전별로 TC를 다르게 해서 가져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경우인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효용성이 있는 워크플로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테레오스코픽에서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보스 아이 양쪽 같은 경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나 아니면 애너그래프로 렌더링 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애드 잡트 렌더 큐에서 렌더 큐 디펙스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다른 타임라인으로 하나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타임라인으로 하나 이동한 다음에 자, 전체 프레임을 얘 같은 경우는 자, 퀵타임 프로세스 하드들 HQ로 자, 그리고 자,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유즈 소스 클립 사용하고 인디비주얼 클립 사용하고 그리고 자 DPX가 아니라 타임라인 자 2라는 서브 폴더 안에 자 얘를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렌더 유니크 파일 네임이라고 있죠. 렌더 유니크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요. 앞이나 뒤에 다빈치가 고유적으로 붙이는 트랙하고 트랙 넘버하고 비디오 넘버가 있어요. 그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 붙일 건지 뒤에 붙일 건지 묻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걔네들 한번 붙여서 이번엔 또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옵션은요. 다 똑같은 옵션이니까 세퍼레이트 폴더 할 필요 없죠. MOV 파일이 들어갈 거니까. 자, 다시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퀵타임, 필드 렌더링. 자, 얘는 인터레이스 아니니까 필드 렌더링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 버닌 사용하지 않고요. 자, 오디오 익스포트 하려면은 여기서 오디오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임 에지 소스, 16비트 오디오, 뭐 PCM 오디오를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서브 폴더. 자, 여기 폴더 안에 DPX는 DPX라는 폴더로 들어가고요. 타임라인 2번은 타임라인 2번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애드 잡투 렌더 큐. 그리고 타임라인 3번도 한번 넣어볼게요. 타임라인 3번. 자, 타임라인 여기 2번 해가지고 얘네들도 자, 렌더링 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얘도 프로레스 4444 코덱으로 똑같이 셋업해서 타임라인 3 해서 이번에는 자, 유니크 파일 램 하지 않고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잡트 렌더 큐. 그러면요, 위에서부터 렌더링이 되는데,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얘를 먼저 렌더링을 해야 돼요. 그럼 얘를 선택한 다음에 렌더 하시면요, 렌더 하시면요, 얘가 먼저 렌더링 됩니다. 이 클립이. 자, 그래서 해당 클립이 먼저 렌더링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당 클립 먼저 렌더링 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끄고 렌더링 하면요, 위에서부터 렌더링이 돼요. 자, 렌더링 돼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이미 렌더링이 되어져 있는 게 있죠. 이미 렌더. 그래서 그걸 오버라이트 할 건지 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렌더링 되어져 있는 얘는 렌더링을 이제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렌더링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렌더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렌더링 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렌더링 끝나고 이렇게 두 번째 거 렌더링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 렌더링 하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렌더를 하게 됐으면 렌더링 오버라이트해서 렌더링 되는 거고요. 지금 렌더를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 큐를 퀄리티를 렌더 큐의 순서를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 데스크탑 렌더 폴더에 보면요. 자, 첫 번째 DPX 같은 경우는 각각 each 각각 클립대로 이렇게 DPX가 만들어지죠. 아, 각각 제 클립이 먼저 나오네요. 유니크 파일 네임이. 그래서 유니크 파일 네임이 있고 각각 DPX라는 폴더를 서브 폴더로 만든 다음에 요렇게 이름 여기 보시면요. AAA가 먼저 붙고요. BBB가 나중에 붙으신 거예요. 그리고 8자리 디지트 넘버가 들어가는 거고요. .dpx. 요렇게 하면은
여기 때문에 가져올 수는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DPX가 출력이 된 거고요. 타임라인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 앞에 프리픽스 앞에 여기 붙은 거죠. 비디오 1번 트랙의 첫 번째 클립이라는 얘기고요. 타임라인 3번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체 파일 네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렌더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어드밴스 탭에 있는 여러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익스포트가 되어져 있는 클립을 가지고 그 시퀀스나 아니면은 클립을 가지고 파이널 컷 프로 7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10 그리고 시퀀스 같은 경우는 히어로 같은 데서 다시 이렇게 라운드 트리핑해서 불러들여와서 얘네들을 EDL이나 XML로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